유방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르몬 자극이에요. 호르몬 자극. 유방은 임신을 준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에 되게 민감한 조직이에요. 유방에 자극을 주는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고, 여성 호르몬의 제일 큰 원천은 공장은 난소예요. 난소. 난소에서 생리를 할 때마다 유방에 호르몬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고 출산을 안 하시고 모유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기간만큼 유선 자극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은 거죠. 결혼을 안 하시고 출산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생리가 끝나면은 이 호르몬 자극이 없어지니까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느냐? 안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체내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지방이 쌓이죠. 그러면은 말초 지방에서 호르몬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폐경 전하고 폐경 후가 그 유방암 걸리고 나서 치료 호르몬 약물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유방암이 있을 때는 체지방을 떨어뜨리셔야 돼요. 이거 석류만 먹으면 되냐, 뭐만 먹으면 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다이어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이런 말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결혼하셔서 임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기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체지방을 떨어뜨려야지만 호르몬 자극을 떨어뜨려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좋은 약물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약물들을 보면은 이제 인슐린 스파이크라 그래서 그런 약물들,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약물들이 대부분 보면은 말씀해 주시는 약물들이 뭐 석류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걸 먹고 나서 신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고 나서 그러니까 인슐린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체지방이 쌓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여주니까 인슐린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떨어지면서 유방암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유방암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이어트에 좋은 약물들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이 유방암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브라카 유전자가 제일 유명해진 거는 이제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젤리나 졸리가 아빠랑 헤어지고 엄마랑 살았잖아요. 근데 엄마 일찍 돌아가셨죠. 유방암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이모랑 살았어요. 그러다가 외할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모도 이제 유방암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자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브라카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유방암 때문에 죽지 않겠다 해서 뭐 유방 다 자르고 난소 다 자르고 뭐 이렇게 유방 호르몬에 관련된 조직들을 다 드러내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죠. 브라카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라고 증명이 되면 반대쪽 유방을 자르는 것도 보험을 해줘요. 예방적 유방 절제 수술에 대해서도 브라카 유전자가 있으면 절제를 해주고 이런 보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자녀 같은 경우는 브라카 유전자 검사가 옛날 같은 경우는 100만 원, 150만 원 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국산 검사가 되면서. 근데 예를 들어 했다가 치면 그러면 미혼 여성인데 엄마 유방암인데 나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 그럼 80% 정도 유방암,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방 자를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비용이 싸잖아요. 이렇게 싸서 받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검사들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유방암에 걸려서 순서 돼가지고 이렇게 유방암 수술 받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한 절반은 죽어 있대잖아요. 이렇게 수술이나 검사가 너무 늦어지니까 그 사이에 뭐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언제 어디서든 가면은 유방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들 유방 초음파 한 번 받을 때, 1년에 한 번 받을 때 1년에 3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 번씩 받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맘모톰이라던가 이런 그 잘라내는 기계들이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만큼만 잘라내려고 해도 가슴을 이렇게 찢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1mm, 2mm짜리 혹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발견되면 다 잘라주세요. 그럼 미리미리 자르면 훨씬 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비가 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방을 전부 다 절제하는 것보다는 그 유방 검진 횟수, 특히 유방 촬영하고 다르게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방사선 노출이 없기 때문에 유방에 부담도 없고, 요즘 유방 수술하는 선생님들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2mm, 3mm, 5mm, 뭐 미리 단위로 발견된 혹들도 다 흉터 조그맣게 5mm 이하로 잘라서 다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안젤리나 졸리처럼 다 자르는 거는 조금 헤비한 수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방할 수는 없어요. 아예 유방암을 예방한다. 예방의 개념은 좀 달라요. 예방의 개념은 뭐 백신을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예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암이 진행되기 전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진행되는 암을 늦출 수 있다라는 거. 조기에 치료하면은 이 암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질 거니까 이런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슴 성형을 하셔도 유방암 검진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세요. 근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눌러서 찍는 그 유방 촬영. 꽉 눌러야 잘 보이거든요. 근데 잘못 누르다 보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꾹 당겨가지고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방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좀 최근에는 유방 CT도 나오고 근데 보험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유방 초음파를 했을 때 보형물 위에 있는 유선 조직에 혹이 있다. 이런 거는 찾는 건 문제가 없어요. 찾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가슴 성형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슴이 작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하거든요. 가슴이 작은데 그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었잖아요. 근데 보형물 바로 위에 근육이라는 게 사실은 2mm, 3mm 정도밖에 정말 얇거든요. 그 얇은 위쪽, 바로 위쪽에 혹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날카로운 거를 찔러가지고 보형물 위에 있는 종양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조직 검사가 한 뭐 많이 받아 2, 30만 원, 대학병원 5, 6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보형물 터지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환자가 선생님 이거 수술하고 나서 잘못된 것 같은데 물어주세요. 그러면은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1, 2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얇은 유방에서 바로 밑에 1mm, 2mm 밑에는 보형물이 있는데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하고 싶겠냐는 거죠.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위험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야죠. 뭐 하고 나서 환자분 터지면 제가 대신 수술해 드릴게요. 돈은 물어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터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방 촬영을 하는 게 까다롭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유방암을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보형물 위에 있는 암덩어리를 못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조직 검사하는 게 좀 까다롭고 웬만한 동네 병원에서 못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런 환자들은 이제 저희처럼 가슴 성형하고 유방암 검진을 같이 하는 병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강남역에 모여 있죠. 보형물 AS 해주는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 저희 병원 같은 병원 찾아오시면 검진하는데 뭐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성형은 이제 성형이 잘 되면 이게 끝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던가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잘 끝나는 수술인데 가슴에 우리가 넣는 보형물은 사실은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안전한 보형물은 없습니다. 안 터지는 보형물도 없고 안전한 보형물도 없고 가슴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사실 유방암 검진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보형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유방암이 발생률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형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나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또 성형하는 병원에서 이 성형과 관리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하는 병원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에 오셔서 이 가슴 성형과 이 유방암까지 같이 하는 병원을 찾아오시면은 건강하고 예쁜 가슴을 오래오래 지금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 가슴 성형을 진행하시고 가슴 성형을 받고 나셔서도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유방 갑상선 가슴 성형 진료를 하고 있는 유민외과의 민홍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